이미 집안의 분위기가 공부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급훈이 써 있는 거예요. 너 꿈 있잖아. 빨리 말해. 기억하기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태양 방. 육태양방 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고요.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만납니다. 저희 그 육아빠라는 닉네임 쓰고 계세요. 그 육아하는 아빠로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부터 직접 듣고 싶은데요. 제가 육아빠 활동을 한 지가 1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아빠 육아는 제일 중요한 건 아빠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빠도 사람이라서 아무리 이렇게 냉혈인간처럼 보여도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식과의 유대감을 진하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막 애를 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흔한 얘기가 예전에는 내가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그냥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지만 내가 아빠로서 양육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때 갑자기 아이가 변한 가장 큰 신호가 내가 안았을 때 매미처럼 딱 달라붙는다. 그 느낌을 아빠분들이 한번 경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타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길게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그 동기를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의 다니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망치지만 말자. 부모도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막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보라는 얘기 같아서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잘 이해하신 게 맞고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돕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게 과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막 몰입을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에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사람이라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성만을 가지고 열정만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는 결국에는 거꾸로 가서 감정에 의해서 막 망치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망치지만 말자. 너무 과하게. 네, 그게 내려놓자, 포기하자, 체념하자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감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번 신간에서 공부 정서를 다루셨는데요. 이 공부 정서에 주목하고 강조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부 정서라는 용어 자체는 명확한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서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 우리는 늘 감정을 느껴요. 아이도 느끼고요. 부모도 느끼고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얘기도 감정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교육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성이 중요하다.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라. 감정의 영역은 별로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억압해야 될 나쁜 놈으로 취급을 했었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감정의 안에서 맘상해서 더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가 팍 한 번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누구나 바라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정말 스스로 뭔가 인생을 잘 꾸려나가길 바라는 그런 동기, 자발적인 동기, 삶의 열정,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가지게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올라온다. 의욕이 올라온다. 열정이 올라온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 정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부모로서 아이를 대할 때 그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죠. 책 보면은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호작용하고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법 책 보면 그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랬구나 하는 거지만 그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킬이죠. 우리나라에서 잘하려면 공부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체능 하면 되지 않아요? 예체능도 다 공부로 해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여서 그게 더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세상 앞으로 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공부하시잖아요. 맞아요. 공부 정서가 부정적인 방향,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동반되는 정서 중에 강력한 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포심, 무서워서 공부해야 돼 이런 방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워.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부끄러움이 언제 찾아오냐면은 뭔가 실수를 해서 부끄럽다 또는 뭐 내가 뭐 창피한 상황에 놓여서 부끄럽다 이런 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부끄러움의 이면에 있는 깊숙한 그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의 독립적인 욕구, 나의 이런 자아,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경험하고 싶은 그 욕구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지고요. 수치심을 느껴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또 역시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아이를 공부시킬 때 숙제를 안 한다, 뭔가 딴짓한다,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진다, 뭐 학원을 그래서 못 가게 되거나 거기서 이렇게 반이 내려가거나 막 이런 경험을 할 때 부모는 올라와요, 불안이. 그래서 사람이 불안이 올라오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본능적인 감정을 흔들어서 행동을 바꾸게끔. 그래서 공포심을 활용한 거를 확 내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상담에서 듣는 흔한 예 뭐냐면은 너 나가. 그렇죠. 왜 이게 먹히겠어요? 먹힌다는 거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왜 강력할까요? 공포. 무슨 공포냐면 유기불안. 아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의존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해야 된다. 부모가 날 버리면 안 된다. 버릴 것 같다. 이런 기본적인 불안이 누구든지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하지만 아닐 거야. 우리 부모는 날 이제 내 편이고 사랑해주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공부할 때 갑자기 날 버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나가라 그래. 밑지학 때 한 번도 안 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심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바짝 기어요. 공부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부모로서는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한테 먹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하게 죄책감은 느끼지만 또 해요. 그렇죠. 공부시키고 싶거든요. 널 위해서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서라는 걸 놓친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공부 정서가 망가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위험 신호를 빨리 읽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뭐 심한 건 우울증 증상들. 우울증 증상 중에 제일 심한 거는 학교나 학원을 안 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성적이 뚝뚝 떨어진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흔히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애가 말을 안 한다예요. 그럼 청소년기에 당연히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애가 말을 진짜 안 해요. 실어증 걸린 것처럼.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해요. 감정을 배제한 채 넌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데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다 차단해야 돼. 근데 공부 자체가 감정이 올라오는 건데? 왜냐하면 공부는 모르는 걸 배워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르겠어 이렇게 두면은 그건 또 공부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알아가야 돼서 적응해야 되는 과정에서 불안이 올라가거든요. 점수로도 맨날 확인받고. 당연하죠. 불안은 기본이고요. 구체적인 이면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들이 다 작용돼요. 공포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특히나 내가 자라면서 경험됐던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라는 명제. 이게 누구한테 생겼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생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 안에서 생겨요. 난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안 해도 생겨요. 분위기에서.
이미 집안의 분위기가 공부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급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집안 분위기가 안 괜찮아.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고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긴장돼. 날이 서 있어. 다들 나만 보고 있어. 이게 공부 정서예요. 긴장과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나는 뭐 사실은 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싶고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닫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뒤에서 친구들끼리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친구들끼리도 못해요. 다들 그런 분위기라서 특히나 학군지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민폐 끼칠까 봐. 애들 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정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 나랑 똑같은 입장이라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고민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아는 고민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혼자서만 계속 묵혀두고 있는. 각자 다 혼자 묵히고요. 사실 이럴 때 그 부모님들이 이 분위기를 만드는 이 공포 분위기, 이 불안을 조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 정서 얘기가 지금까지 아이들 공부 정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부모로서 힘든 이유는 부모의 공부 정서가 올라와서예요. 공부 안 했던 분들은 내가 공부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있고 그래 넌 해야 돼 이런 열등감 관련된 또 강압적인 게 되는 이런 건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이면에는 뭐냐면은 심지어 공부를 잘했던 분들일지라도 이면에는 감정이 나는 사실 공부를 했던 이유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 그거는 근데 의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공부 가르치다가 올라와요. 그때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운 좋으면 되고 의식 못하면 그냥 계속 화만 내요. 뭐가 올라오냐면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나도 공부할 때 공포심 때문에 했어. 수치심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었어도 그렇고 듣지 않았어도 그렇고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억압되어 있다가 살다가 잊혔다가 애가 공부하는 순간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게 부모의 제일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 부모의 공부 정서가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저희 남편이 애를 자주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꼭 그래. 애가 이제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알아. 아빠도 하기 싫었어. 공감해 준다. 일단 공감해 준다. 근데 해야 돼.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 육아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은 100% 수용하고 공감하고 행동은 그래도 하게끔 이끌어주고 근데 표면적으로만 맞아요. 뭘 알아요? 자기 마음만 아는 거예요. 아이는 달라요. 근데 부모의 가장 큰 착각이 동일시입니다. 너가 지금 힘든 거는 나처럼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든 걸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해요. 저도 그래요. 원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의 공부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나도 사실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고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가르칠 때 보통은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학원 보내라. 아이와의 관계를 해치지 말고 힘들면 그렇게도 또 말씀들을 하시대요. 굳이 아이와 관계 해치면서 공부 가르친다고 할 게 뭐 있냐.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내가 회피인가? 저도 잠깐 그 생각했거든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학원 보내는 건 회피다, 과외는 회피다 절대로 아닙니다. 회피라는 표현은 감정에 대해서 쓴 표현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겪는 또는 공부를 하는 시간에 경험하는 관련된 복잡한 감정들을 내가 피하는 게 회피입니다.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가 이제 회피인 건데 도망가는 거. 근데 도망가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이라서 이거는 미취학 때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성인 되기 전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서 특히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때 청소년기일 때는
뭐가 올라오냐면은 어렸을 때는 의존 욕구가 강하지만 독립성, 독립의 욕구,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고 싶은 욕구, 자아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생기고 올라와요. 하지만 청소년기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흔한 얘기가 공부 너 하기 싫어? 그래 맘대로 하지 마. 학원 가지 마. 엄마는 날 포기했어? 왜 이래? 이렇게 내 편이 아니야?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은 나한테 자유를 줘. 왔다 갔다 뭐 어쩌라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의 이 정작 중요한 거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되도록 돕는 역할하는 게 부모 역할인 건데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정서를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벽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화를 내게 되죠. 근데 화를 내는 게 두려워서 벽을 치는 건 더 문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흔히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가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인꼬 부부예요. 쇼윈도 부부죠. 쇼윈도 부부. 그냥 감정 교류 안 하면 안 싸워요. 각방 써도 안 싸우고. 진짜 감정 교류를 하는 그 상호작용은 매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욕구들이 있고 부딪히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 이렇게 씨름하면서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또 나의 힘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느끼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이거를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의 과제인데 공부를 또 해야 돼가지고 이 경험을 공부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건데 공부와 관련돼서 이거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싸우게 될까 봐 아예 다 닫아버리고 그냥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승부욕이 강한 아이가 지는 게 싫어서 만일에 뒤로 빠지는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면은 뒤로 빠진 행동만 보고 아 쟤는 자신감이 없어서 승부욕도 없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을 보고 이 감정을 읽어줘야 될까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감정에 대한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감정은 하나다예요. 감정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지만 줄이면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쪽 또는 부정적인 쪽. 근데 우리 애는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고 부정적이기만 한데요. 공부는 다 싫어하고 게임만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부모가 생각했었을 때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공부 잘하고 싶고요. 아무리 꿈이 없다고 해도 꿈을 꾸고 싶고 또는 꿈들이 있고요. 하지만 말을 못할 뿐.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안 돼. 너는 의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런 단정이 많아요. 꿈을 가지는 거, 자기가 인생을 설계하는 거, 모든 게 다 작용되는 게 결국에는 정서인데 어떻게 그거를 가지게 할 수 있겠냐라는 포인트에서 보면은 내가 아이도 모르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게 해줘요. 우선은 아이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쪽만을 내가 보고 있으면 아이는 못 봐요. 이쪽도 같이 봐야지 아이가 보여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너 꿈 있잖아. 빨리 말해. 또는 너 꿈 뭐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최대한 아무 말을 막 하도록 듣다 보면 계속 나오고 뭐 게임기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게임기 얘기만 절대로 안 합니다.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만약에 게임기 얘기라고 쳐요. 게임기에 무슨 감정이 있나요? 있어요.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뭐 놀이? 놀고 싶은? 놀고 싶은 감정만 있지 않아요. 게임기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한 예로 게임기는 관계. 그거를 판을 깔아줘야 돼요. 가지고 싶겠다. 아 그렇구나. 실제로 애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나도 머리로는 걔는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걔가 자꾸 게임기 얘기만 하고 옆에서 게임하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소중한 순간인 거예요. 아 그렇겠다. 엄마도
뭐 다른 영역에서 좀 그런 게 있어. 옛날에 또 그랬어. 그때 엄마도가 나와야지 공부하기 싫어. 아빠도 공부하기 싫었어. 이거는 공감이 아닌 거예요. 예. 인사이드 아웃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에서도 보면은 기쁨이가 주인공인 라일리에게는 좋은 추억들만 뭐 행복했던 것들만 준다고 막 이렇게 뭐 옛날 것들 막 버리는 장면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모든 감정이 소중한 거라는 거를 잘 모르시고 놓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 영화와 함께 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인사이드 아웃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기본적인 모든 감정들은 다 필요하다라는 기조가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억울하게도 그런 애니메이션이 어렸을 때 없어서 몰랐던 거. 하지만 요즘 애들은 애니메이션으로라도 배우는 거. 또 학교에서도 책으로라도 배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진짜 감정은 상호작용이 됐었을 때 일어나요. 책으로 배우고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지만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하는 동시에 내가 인식이 되고 또 표현을 하는 걸 상대방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거를 내가 또 느끼고 주고받고 이게 이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고 이거를 경험할수록 감정을 배워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할수록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다 옳다. 그럴 수 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사실은 없죠. 그게 이제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되나요? 맞아요. 자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 생각들이 스스로 인식이 되고 나는 때론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자기를 통합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게 점점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자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하듯이 옳고 그름 가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수히 많이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아이들과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고 싶고 관계도 잘 갖고 가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는 대화는 꼭 스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기술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억하기 쉽게 요약을 하자면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인 건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마 해보시면 내가 30분도 말 안 하기 힘들걸요.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정서적인 대화는 판단을 배제해야 돼요. 우리의 공부 안에서 공부하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접근을 하면 망가져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중심의 접근을 했었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애도 아무 말 안 해. 그냥 대화가 안 되는데요.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때는 판을 깔아줘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뭔가 대화를 못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그래서 판을 깔았는데 애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기다리세요. 긴 호흡으로 판을 깔면 애들이 마음을 완전히 닫은 것 같지만 아이들은 의존 욕구가 남아있어서 또 청소년기에 올라와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요. 간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치는 내 마음 다 싹 무시하고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마음에 관심 없고 하는 거였지만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들어주면 좋겠어. 그런 존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다가 뭔가 기분 좋을 것 같을 때 뭔가 편안할 때 쓱 얘기해요. 그때 공부 얘기 안 합니다. 안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안 반갑지만 반가운 거예요. 그거를 기회로 너무 소중한 시간을 판을 까는 것을 계속 했었을 때 그게 이제 혹시나 했는데 먹히네?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악순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 까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을 좀 안 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론 내면 안 돼요. 아이가 결론이 뭔가 올라왔을 때 상인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게 올라오나요? 내가 뭘 해야지 올라오나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올라와요.
유일한 거는 순간순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고 같이 옆에서 읽어주고 수용해주는 걸 하다 보면 저절로 올라와요. 근데 너무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정서만을 강조했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거는 딴 걸 다 제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면서 또는 할 거 하면서 뭐 예체능인 경우에는 그걸 하면서 다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그 유쾌한 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너무 내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것도. 원래 어려운 거고요. 원래 정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직업적으로 매일 경험하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아예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했잖아요.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내가 들어갔다가는 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릴 것 같아. 근데 그 두려움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들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쭉 들어가시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그거였어요. 아이의 마음을 잘 봐주자, 잘 들어주자. 늘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육아와 교육의 대원칙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아이와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